2026년 안에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될 확률을 한 70% 초반 정도로 점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올해 2026년 자체를 연말까지 보고서 통과될 확률 그래도 절반은 넘는다. 그래서 좀 지금 굉장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좀 올해 자체를 좀 길게 보면서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판이 6개월 이상 계속 횡보하고 하락만 하잖아요. 네. 근데 계속 이렇게 떨어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문창훈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 그 법안이 통과가 되는 것이 어떤 그 반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패트릭 휘시라고 하는 백악관의 이 암호화폐 고문 중 한 분이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도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수조 달러에 달하는데 이 플래리티 법안이라고 하는 이 법안의 통과가 지금 이것을 가로막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 특히나 알트코인 시장에서 좀 붐업이 될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 포인트로는 일단 클래리티 법안을 좀 뽑을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언제쯤 통과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보수적으로 기간을 잡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최근에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올해 4월 정도에는 트럼프 서명까지 이루어질 확률이 한 80에서 90%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 상원에서 농업위원회에서는 이제 마크업 단계가 통과됐지만 은행위원회에서는 아직 마크업 단계조차 통과가 안 됐거든요. 이 두 가지의 마크업 단계가 끝나고 본회의까지 통과를 해야 되고 또 하원 갔다가 상원에서 왔다리 갔다리 좀 조정 과정에 걸친 이후에 트럼프 서명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폴리마켓에서 2026년 안에 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될 확률을 한 70% 초반 정도로 점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올해 2026년 자체를 연말까지 보고서 통과될 확률 그래도 절반은 넘는다. 그래서 좀 지금 굉장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좀 올해 자체를 좀 길게 보면서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에 은 투자를 막 그때 제가 막 하려고 했을 때 네. 골드만삭스였나? 거기서 계속 모으고 있다. JP 모건일 거예요. JP 모건이다. 네. JP 모건. 맞습니다. 근데 가격이 계속 바닥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계속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가겠지 했는데 그게 한 3, 4년 지나서 이제 막 맞습니다.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작정하고 그렇게 흔들면 사실 못 버틸 때까지 흔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뭐 굳이 음모론적으로 접근한다면 그런 게 그러면은 꽤 오래 갈 수도 있다라는 또 반대로 또 걱정도 있을 것 같고. 네, 이게 맞아요. 뭐 맞아요. 이렇게 뭐 몇 개월 안에 반등이 올까라는 생각도 좀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최근에 네. 그 이제 여러 가지 보고서를 보고 논문을 보면서 나왔던 게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지금은 시즌 종료일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이제 카나리 캐피탈 CEO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시즌 종료다. 시즌 종료가 맞고 비트코인의 4년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근데 지금 시즌 종료가 당연히 맞다. 작년 10월에 고점 찍고 내려오는 과정에 있고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가 이제 두 가지 근거를 제시를 했거든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채굴 비트코인의 채굴하는 그 채굴자 포지션을 봤을 때 작년 재작년에 이제 AI 붐이 불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지어지면서 전기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렇다 보니 전기세가 비싸짐에 따라 이 비트코인을 채굴하기가 더 어려워진 거죠. 그렇다 보니까 중소형 채굴업자들이 포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던져버리는 그러면서 시즌 종료가 왔다라는 게 첫 번째 근거였고 네. 두 번째 근거는 이제 베이시스 트레이딩이라고 해가지고 선물과 현물의 차익 거래를 하는 그 이제 헤지 펀드들의 포지션 자체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없었을 때는 월가의 자본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 수익률이 한 20에서 30% 안팎으로 꽤 높았는데 이제 월가의 자본이 들어오고 비트, 이더, 뭐 XRP, 솔라나 여러 가지 요즘에 ETF가 많잖아요. 그런 자본이 들어오면서 이 베이시스 트레이드에 대한 수익률이 10% 미만, 급격하게는 5% 미만까지 떨어지면서 이 헤지 펀드의 자금들이 이제 다 빠져나갔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도 또 시즌 종료 가능성을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얘기한 게 올해 3분기까지는 안 좋을 수 있고 3분기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금리 인하와 플러스 이제 케빈 워시 연준 차기 의장이 들어오면서 양적 완화가 시작되면서 시장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래서 올해 4분기 정도에는 다시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또 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의 의견일 수도 있고 남의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다 이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그렇게 바라보는 뷰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저는. 원래 네. 그 시즌이 1년이 좀 이렇게 쭉 빠지고 3년이 천천히 올라가는 거였나요? 이게? 1년 정도는 갑자기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갑자기 또 1년은 쭉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또 1년은 횡보를 하다가 횡보하다가 또 이제 어느 마지막에 정도 길을 모으다가 또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사이클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또 뭐 맞았죠. 본의 아니게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면 네. 또 이게 또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그거를 듣고서는 진짜 그런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했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이런 펀더멘탈적으로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금융기관이랑 계속 뭔가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런 호재거리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거는 좀 일부러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은을 좀 수년간 누른 것처럼 뭔가 이 암호화폐도 그들이 일부러 좀 가격을 짓누르는 듯한 뭔가 연막작전이라는 말을 이제 워딩이 막 떠오르면서 많은 분석가들이 조금씩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결국에는 그 상승을 놓치면 사실 그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며칠밖에 안 온다면서요. 이 코인 쪽에서는. 네, 짧으면 정말 2주 정도로도 네, 끝내버리죠. 그 2주를 만약에 내가 못 가지고 있으면 1년에 맞습니다. 나머지 350일 가지고 있어봐야 의미가 없다.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도 제가 보긴 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안 팔고 또 가지고 있고 이러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 연준 의장 지명이 됐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코인 시장에 좀 호재냐 악재냐 뭐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케빈 워시가 지금 유력하죠. 어쨌든 네. 지명이 됐고 큰 이변이 없다면 5월 중순에 제롬 파월 의장이 내려오고서 이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이제 상원 통과해야겠지만 그렇게 될 텐데 일단은 케빈 워시의 뒷배경을 봤을 때는 유대계 출신이고 또 네. 월가라든지 백악관 출신에서 일을 했던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또 트럼프가 면접을 봐서 뽑은 인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친크립토적인 어떤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미국에서 최초로 디지털 은행이라고 판명된 앵커리지 디지털이라고 하는 은행 이제 하나의 회사가 있었거든요. 또 거기에 고문으로서 또 케빈 워시라는 분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미뤄보더라도 반크립토보다는 친크립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반증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면접을 보고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도널드 트럼프뿐만 아니라 부통령이든 크립토 차를 이끌고 있는 데이비드 sak스든 어쨌든 다 암호화폐 수도를 미국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이념을 가지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케빈 워시를 통해서도 역시나 암호화폐 시내로 뭔가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미지수가 있는 건데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바로 태세 전환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일단은 좀 계속적으로 달러 인덱스에 대한 이런 유동성을 흡수한 이후에 지금 국가 부채 상황이 굉장히 좀 많이 어렵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가.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점점 이제 달러의 패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금융 구조 시스템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미국이라는 국가가 이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다시 패권을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케빈 워시의 뭔가 태세 전환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길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만 하더라도 이제 연준에서 그 암호화폐를 막 코인을 산다. 금처럼 이제 아예 그 자산처럼 이제 가지고 가겠다라는 그런 기대감까지도 있었는데 이번에 그거는 조금 멀어진 건가요? 이 지명자가 좀 예전에 예측하던 거랑 좀 달라진 것도 있으니까. 네, 일단은 연준에서 직접적으로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보다는 트럼프 이제 행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비축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제 5가지의 암호화폐를 비축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었던 건데 일단은 과거부터 이제 제롬 파월도 디뱅킹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제 네. 디뱅킹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초크포인트 2.0이라고 해가지고 암호화폐 친화적인 은행들을 다 뭔가 되게 옥죄이는 듯한 그런 정책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다 이제 회수하고 있고 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화폐를 필두로 한 은행에서 이 유동성 창구로 암호화폐를 가져갈 수 있는 이제 스키니 계좌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문호를 개방시켜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조는 여전히 이제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 기조는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제 연준 의장이 이제 바뀌는 과정이 이제 조만간이다 보니 그 결제를 아마 케빈 워시에서 좀 승인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 어쨌든 연준뿐만 아니라 SEC, CFTC, 통화감독청, FDIC, 연방예금보험공사까지도 지금 다 친크립토 쪽으로 조금씩 문호를 개방하고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너무 음모론적으로만 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누군가 세력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뭘 원하는 건지 그리고 결국에는 자산 가치를 상승을 시켜야지만 그 원하는 게 달성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렇죠. 충분히 선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언가 이제 호재들을 막 터트리면서 현실적으로 가격을 폭등시킨다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건가요? 그런 음모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어쨌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는 2030년
정도를 놓고 봤을 때는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에도 편입될 가능성을 놓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뭔가 실물금을 추격하는 듯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그리고 초대형 담보로서 계속 인정이 되는 듯한 그런 내러티브를 계속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프론트엔드 측면에서는 어쨌든 RWA 시장이나 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나 계속 이제 붐이 이루어지면서 뭐 솔라나라든지 이더리움에 대한 그런 메인애들이 채택이 될 거고 그 백엔드 측면에서는 이제 국경 간 결제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바꾸고 새로운 금융 구조가 나오면서 또 XRP와 XLM과 같은 비주권 자산들을 필두로 해서 조금 더 탈중앙화된 어떤 플랫폼들을 활용한 그런 어떤 결제 시스템이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지금의 가치와는 비할 바 없이 높아질 거니까 지금의 어떤 이런 하락이나 이런 것들은 기다리고 견뎌야 되는 어떤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네, 건가요? 저렇게 봐도 저는 무방하다 생각하고 무엇보다 뭐 XRP와 스텔라루멘과 같은 이런 어떤 국제 결제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백엔드 시스템 자산들은 가격이 낮으면 오히려 이제 결제 비효율성이 더 크거든요. 가격 자체가 반드시 올라가야지만 슬리피지 방지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이 퀀텀 점프가 필요한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을 저는 최소 2030년 정도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사이클로 암호화폐 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네, 또 무엇보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더 급부상하고 그 이후에 이제 CBDC가 나올 텐데 사실상 뭐 스텔라루멘이나 XRP와 같은 그런 친구들은 이 CBDC의 세상이 연출이 돼야지만 빛을 발할 수 있는 이런 브릿지 자산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시대를 준비하면서 천천히 모아간다라는 투자 스탠스가 저는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도 뭐 예를 들어 뭐 길게 봤을 때 뭐 한 4, 5년 정도 그냥 꾸준히 모으면 결국에 마지막엔 웃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물론이죠. 엄청난 상승을 예상을 한다는 건가요? 이게? 엄청난 물론 뭐 무조건적으로 계속 오르는 자산도 없고 계속 떨어지는 자산도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런 기저가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판이 6개월 이상 계속 횡보하고 하락만 하잖아요. 네. 근데 계속 이렇게 떨어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또 그들이 버릴 이런 클래스 자산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뭐 당연히 이런 변동성은 크게 있겠죠. 근데 이제 조금씩 그 저점 자체가 평균적으로 높아지면서 그 저점을 다지면서 또 올라가는 과정으로서 장기적 우상향 패턴을 그릴 것이다라고 보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이게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을 4년을 보유하면 절대 잃을 수 없는 차트였잖아요. 근데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빠졌을 때 못 버티고 정리하든지 본전왔을 때 정리하면 막판에 상승을 또 놓치니까 그걸 이제 반복해 왔는데 이번에 만약에 이제 시즌이 뭐 종료라고 뭐 가정을 한다고 치면 네. 지금 한 1억 7, 8천에서 뭐 지금 1억을 좀 내려온 상태니까 맞습니다. 아직 절반까지는 안 왔는데 고점 대비 거의 절반 빠졌죠. 과거에는 거의 고점 대비 그래도 뭐 3분의 1, 4분의 1까지도 갔었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까지 갈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은 구조적으로 시즌이 종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뭐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저는 이 저점 자체가 조금씩 이제 올라온다? 다져지는 올라가는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은 당연히 있겠지만서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고점 대비해서 옛날에는 뭐 비트코인도 7, 80% 정도 빠졌잖아요. 그렇게까지 빠지는 것보다는 뭐 그래봤자 큰 차이 안 나지만 뭐 7, 80%였다면 한 5, 60% 정도 그 정도 선으로 조금 이제 상회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충분히 저점 구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좀 장기적으로 조금씩 모아 나가라. 네, 지금은 저는 모아 나가기에는 좋은 상황이다라고 왜냐면 또 생각하고 이제 있어요. 샀는데 또 빠지고 샀는데 빠지고 하니까 이게 그래서 힘든 거잖아요. 맞아요. 그냥 네. 안 살 걸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네. 참으로 이게 힘들 수 있는 그런 차트 모양새인 것 같긴 한데 결국에는 이 미래를 이게 바꾼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냥 단순히 그냥 투자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뭐 누구 추천을 통해서 사거나 얘가 오른다라고 해서 나도 좀 사볼까라고 해서 산다라고 하면 네. 암호화폐 판에서 돈 벌기는 사실 매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정말 본인이 누구한테 흔들리지 않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렇게 올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자신과 내공이 있으신 분들만 장기적으로 보면서 한 번에 많은 돈 투자 안 하고 천천히 분할로 접근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도 뭐 5만 원 이렇게 내려갔을 때 그때 사신 분들도 소수가 있긴 하지만 그분들이 되게 조롱을 많이 받았거든요. 물론이죠. 그때 네. 뭐 삼성전자 왜 사냐고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렇게 돼요. 이런 거 보면은 결국에 그 좋은 것은 시간의 차이지 인정은 받는다.
맞습니다. 그 네. 좋은 것이라는 게 맞냐 아니냐 이제 이것만 판단하면 된다. 네, 얘기를 해주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정말 동의하고요. 결국에 그러면은 법 개정 말고 그 전에 무언가 또 다른 이벤트도 있을까? 어쨌든 조금이라도 뭐 한 1억 2, 3천만이라도 올라와줘라 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일단은 뭐 법의 완전한 통과 자체를 제가 뭐 올해 연말까지는 최소로 좀 열어놓자로 말씀드렸지만 네. 또 기대감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어느 정도 상원에서 통과만 되더라도 이제는 그럼 정말 본회의 상정해서 상원 합의만 되면 트럼프 행정부 서명만 네. 남았다. 뭐 요 정도 스텝만 밟더라도 선반영.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또 무엇보다 뭐 올해 11월이 또 중요한 또 선거가 있잖아요. 도널드 트럼프의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뭐 선심성 정책을 펼치고 있죠. 뭐 카드에 대한 이자를 낮춰준다라거나 뭐 MBS를 2천억 달러 또 매수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뭐 계속적으로 뭐 관세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국민들한테 나눠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 2분기, 3분기 정도에 이런 타임라인들이 좀 비춰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SLR이라고 하는 더 강화된 어떤 레버리지 비율 자체도 은행에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또 국채를 사줄 수 있는 여력이 만들어지고 지금 또 뒤에서 지금 그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미 국채를 계속 찍어내면서 TJ 잔고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돈을 지금 그들이 비축해 놨다가 필요한 순간 어느 시점에 갑자기 또 자산 시장으로 돈을 밀어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미뤄봤을 때는 그들이 중간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또 무엇보다 올해 자체에 뭐 스페이스 X라든지 뭐 스트라이프라든지 여러 가지 빅테크 회사들의 어떤 IPO가 또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그 시점에 아마 굉장히 좋은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정말 과연 그때도 코인 시장을 이렇게 놔둘까라고 했을 때는 코인을 투자하는 미국의 시민들도 꽤 많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까지 두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를 길게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점을 오히려 정말 공포의 순간에 있지만 천천히 좀 감정선을 배제하고서 모아가야 되는 그런 기회 순간으로 포착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옛날에 그 지난번 시즌 저점이라고 해야 될까? 뭐 한 2,800에서 3,000이었나요? 그때로 돌아가면 내가 전 재산 투자한다고 했던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맞죠. 지금 그런 느낌까지 왔는데 이제는 못 사죠. 무서워서 못 사거든요. 더 떨어질까봐 뭐 못 사고 네. 뭐 이란이랑 미국 싸운다던데 어떻게 더 떨어지는 네.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뭐 최근에 뭐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 났지만 뭐 여러 가지 또 무역 조항법 해가지고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지금 뭐 너무 두려움이 팽배한 시장 상황이죠.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장 상황이다 보니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뭐 9천만 원대에 와도 또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8천만 원대 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사실 뭐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러면 조금 팔고서 좀 더 떨어지면 다시 살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암호화폐판은 그렇게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시고 많이 하면 갑작스럽게 끌어올릴 수 있는 판이잖아요, 여기가. 네. 그렇기 때문에 권장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뭐 그런 선물 트레이딩이나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본인 선택의 영역이겠지만 조금 이 암호화폐판은 그냥 요즘엔 저도 마음을 많이 내려놨고 조금 그냥 정말 정직하게 정말 이 클리셰라고 하죠. 재미없고 네. 따분한 그 속에서 내가 천천히 내 재정 상황에 맞게 투자를 이어가는 게 올바른 이런 성공 투자의 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